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행정,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행위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지키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는 미래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은 해제하도록 되었고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장기 미집행 도심지역 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학상공원 외 4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성공원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환호, 학산, 양학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기부 체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녹지, 중업,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에 따르면 비공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학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는 약 8만 제곱미터의 비공원 시설 부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비공원 시설 계획에도 단독주택 32필지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비공원 시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등에서 공작물의 범위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표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용지는 공작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비공원 시설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려다 논란이 된 광주광역시가 법제처에 의뢰해 법령 해석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택지를 분양받는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공원 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한과 관련해서는 택지 개발 사업 제한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의 최초 2순위 업체 제안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하여 제출한 사업자의 제안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도 포항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같은 조치 없이 오히려 계획을 변경해가며 양학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뛰어난 사업이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대한 최종 심판은 법원이 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관련법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전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